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돼.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해가 되면 안 졸려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졸린 거거든요. 모르겠으니까. 근데 알아듣겠으면 재밌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지. 술을 먹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하려고 애쓰고 보려고 애를 쓰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 좀 보여줄게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어쨌건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8페이지를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그것이 규제할 때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 것인데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드는지를 안다면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예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그 도시에 만드는 계획은 기본 틀을 잡는 기본계획과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본그림의 관리계획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구분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좀 길게 얘기해 볼래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의 기본적인 지침, 틀 만들기 위해서 규제하는 계획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럼 기본 계획의 틀, 지침을 가지고 관리 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이해가셨죠? 관리 계획은 기반시설 만드는 거하고 지구단지 계획 만드는 거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알겠습니까? 그 얘기. 하지만 그 도로가 여러 도시에 걸려 있다면 뭐라 부른다? 광역설이라 부르고 광역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선 광역계획권 먼저 정하자. 그리고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거기에 계획을 만드는 걸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한다. 이거 얘기할 때 광역 안 돼? 광역도시 계획 이렇게 하셔야 돼. 진짜 광역도시 계획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헷갈리다. 얘는 도시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광역도시 계획인 거지. 도시계획은 요거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상위계획이 뭐가 있다? 또 하나가 국가계획이 있다. 국가계획은 우리 도시와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은 우선한다. 그렇죠? 관리계획은 어디?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부합하게 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부합해야 되고 아니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해갑니까?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우선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해갑니까? 이게 다 조문이야.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한 거야 지금.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 다음 주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이해가시겠죠? 그게 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을 뭐라 불러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요 동네 서울시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보면 봐봐. 국가계획 해봐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점점 계획을 만드는 범주가 구체화되는구나. 여러분이 앞으로 중개업할 때는 요 지구단위 계획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상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또 사업부진의 일부를 공원부진, 학교부지로 만들고 대신에 더 높이질 수 있게 해줘요. 일종의 거래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까? 돈 싸움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돈 들어간 것만큼 기부 체납한 것만큼 이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엊그제 뉴스 또 안 봤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말 내에 끝낸다고 말은 얘기합니다. 호기롭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기 신도시 우리가 지금요, 분당, 일산, 평촌, 3번, 이건 상동 같은 데, 중동 같은 데 있죠. 이런 데가 일기 신도시야, 거의. 근데 거기가 용적률이요. 봐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나중에 배울 거야. 용적률이 188%밖에 안 돼요. 원래 3종 일반 주거면 300까지 인정하는 거거든요. 대지 면적이 3배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걸 통제한 거야. 너무 고밀 개발시키지 않으려고. 일개 신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시고 재건축하려면 50층 올라가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막혀 있는 거지 지금. 그거를 푸는 특례를 만든다는 거야 지금. 일개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듣고 뉴스 들어봐. 들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들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돼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안양 살다가 너무 옛날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내가 비데를 샀다? 정말? 근데 꽂을 데가 없어. 화장실에. 어머, 환장하겠네. 그래가지고 꽂는 거 만드는 게 3만 원. 너무 비싸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사 갔어. 새 아파트 있는 의왕시로. 옆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많이 좀 재건축 재개발이 되긴 돼야죠. 사실은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기존의 인프라가 거기 인원수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기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거든. 그럼 엄청나게 그 단지 내에 일부 토지를 공원 도로부지로 편입을 시켜야 되고 그만큼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 그게 되냐 관건인 거야. 사실은 너무 높이지면 지나가다 비행기 걸려 넘어져. 그래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긴 해요. 이게 부동산 리갈 마인드예요.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고요. 알았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돌아와서 그림책 좀 봅시다. 그림책 봐봐. 그럼 보시면 내용 봤으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럼 오른쪽 페이지 먼저 봐볼까요? 오른쪽 9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의 내용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고 노란색으로 그러면서 정의가 나올 거예요 아마. 봐봐. 한번 봅시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정의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30회 문제였고 이게 나올 때 꼭 주의하실 건 뭔지 알아요? 도시 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몇 부? 일부.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도시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의미는 뭐죠? 이 의미는 뭐예요? 서울이면 이게 서울시인 거예요. 의정부면 의정부시인 거죠. 읽어봐. 도시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서울이면 서울시, 뭐다? 의정부면 의정부시. 구리면 구리시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를 이해할 때 이렇게 외워야 돼. 서울시의 일부에 대하여 만드는 도시 관리 계획.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 관리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면 서울시의 전부에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이다. X. 전부에 만들면 도시 관리 계획 자체가 돼 버리겠죠. 다시 물어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 기본 계획을 말한다? 아니, 관리 계획이지. 그죠? 포인트는 뭐다? 여기서 일부 관리. 그죠? 서울시의 일부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전수해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워딩을 잘 아냐가 중요해요. 그 워딩이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맨날 헤매. 안개 속에서 가끔 보았어. 오늘도 헷갈렸어. 또 틀렸어. 이런단 말이죠.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키워드가 하시면 언젠간 문장이 보여요. 그렇죠? 그 연습을 1년 내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일리 스터디로 그 문장 연습의 기본을 닦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 다음 또 뭐야? 기반시설 보이죠? 아까 했던 거. 말해.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도시관리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도시관리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계획하여 결정하고 계획으로 규제를 해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했다면 그게 뭐야? 그게 도시계획시설. 보이죠 밑에?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를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됐습니까? 3단계인 거야 이게. 기반시설 해봐. 오른손 들고 기반시설 이렇게 손 들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단계를 아셔야 돼요. 그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기반시설 시작. 기반시설 그 중에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뭐가 더 커? 그치, 기반시설이 큰 거야. 기반시설이 베이스고 이거를 계획하여 결정하면 그게 도시계획시설이고 계획하여 결정된 걸 설치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야. 그럼 봐봐.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봐봐. 정의를 얘기할 때 봐.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잖아. 근데 이러고 나온다? 오답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설 사업이라고 한다? 이러면 틀려요. 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설로 결정이 안 났거든. 도시계획설로 결정이 나야 사업을 하는 거지, 결정이 안 난 기반시설을 왜 사업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되기 위해선 목적어가 뭐라 나와야 돼? 도시계획시설을이라고 나와야 돼. 그렇죠? 기반시설을 이러면 안 돼. 기반시설은 아직 뭐야? 결정도 안 났어. 사업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해야 돼.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내 말 때 이해되겠죠? 한번 더 봐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어. 그게 도시계획설이야. 그러면 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러면 그 도시계획설 결정된 거를 사업하는 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항상 이해가 안 되면 범주 관계를 기억해봐. 계획도 어디 만드는지를 봐봐. 그러면 한 개도 안 헷갈려. 이걸 자꾸 놓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듣고 나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도돌림표 또 얘기해줘 내가. 그럼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점 또 얘기해줘. 이걸 100번은 해야 돼. 그럼 그때 가서 그래 야가 이러면서 그때 가서 아는 거야. 몰랐지 내는 이러면서 그 얘기. 그런데 문제는 이 기반설이 겁나게 많아요. 일단 기반설이 수십 개가 되는데 그걸 외울 때 7가지의 서랍을 만들거든요. 그럼 기반설 종류에 대한 부분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과 환경기초라고 하는 7가지의 기반설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잘 나와요.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 별 20개 쳐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완전 A급. 또 어떤 분은 처음 오신 분들은 별 20개 하세요. 그럼 앉아가지고 20개 치고 앉았어요. 그러지 말고 20이라고 써요. 그렇죠? 별 20개 레벨은 맨날 기출, 에브리 이어 기출, 매년 본선 진출이에요. 그렇죠? 그럼 문제 뭐라고 나올까요? 다음 중 기반시설과 그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문제 유형이에요. 다음 중 기반시설로서 교통시설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기반시설로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시설의 종류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결국은 싸그리 왕창 다 외워야 돼요. 결국은 교공유공 방보환, 교공유공 방보환 언제까지 못 외울 거야? 교공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교공유공 방보환 시작. 기반시설 교공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교공유공 방보환 시작. 박자를 못 맞추네. 뭐라고요? 오늘 집에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저기요 기반시설 교공유공 방보환 이러고 도망가세요. 그 후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알았죠? 그 얘기했대요. 그럼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요, 교통시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총 7가지입니다. 이게 앞잡다는 건 제가 언제만 해드리냐면요, 그냥 외워야 하는 거. 그냥 외워야 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 그냥 정해진 거라 그냥. 근데 뭔지 알아야 하는 건 앞자 안 딸 거예요. 뭔지 알아야 하는 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자를 따도 그거는 동기부여에 불과한 것이지 앞자 외웠다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상시키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인 것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너무 많은 앞자를 따는 거는 패가망신합니다. 그렇죠? 그거 믿고 외운 줄 알거든. 실제는 외운 것도 아닌데 동기부여 어떤 실마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앞자만이 따주면 그런 수업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렇죠? 그건 자중해줘야 돼. 그럼 봐요. 교통시설 외울 거 없어요. 보면 다 압니다. 도로, 철도, 궤도, 주차장, 항만, 공안, 자동차, 정류장, 차량검사 면허시설 요거 정도 특이하죠. 차량검사 면허시설 요것도 교통시설. 나머지는 안 외워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인데 녹지 많이 물어봐요. 녹지도 공간시설입니다. 녹지 공간시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공급입니다. 아는 거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게 다 유통 공급인데 잘 나오는 건 공동구입니다. 말이 공동구. 공동구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공동구는 또 뭐야 이러는데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봐요. 공동구라는 게요. 도로 밑에다가 둥그런 관을 묻어놓는다는 거예요. 도로 밑에 둥그런 관을 묻어놓고 도로 밑에다가 전기, 전화, 가스 등의 배관을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봐봐. 만약에 예전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위에다가 22,000V 고압전선 널어놓고 전기줄을 널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위에 반드시 앉아있는 버드 한 마리가 있어요. 참버드. 그 위에 뭐가 앉아있다? 참버드가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뭘 자꾸 흘리죠. 그러면 머리에 묻고 흰색과 검정색 섞어야지. 그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관상 아름답지 않죠. 도로 구조도 맨날 망가뜨리죠. 그죠?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죠. 그러면 이런 전봇대를 뽑아버리고 도로 밑에다가 둥그런 관을 묻어놓고 거기다가 전기, 전화, 가스 등 배관을 공동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을 우리 뭐라 하냐면 공동구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공동구는 뭐다? 유통 공급설 중에 하나고요. 공동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브리 이어 별 20개짜리입니다. 기반설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기반설 공동구만 또 따로 얘기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설치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구는 기반설 중 유통 공급설 들어가는 것으로서 상당히 빈출 부분이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메모리해 놓으세요. 아, 도로 밑에다가 관 묻어놓고 전기, 전화, 가스 등 배관 등을 공동 수용하는구나. 그러면 전봇대 뽑아버리니까 미관 개선하고 도로구조 보존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할 수 있겠구나. 이게 공동구를 만드는 목적이구나. 안 외워도 돼. 그림만 이해했으면 끝이야. 이게 제 강의의 특징. 그림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럼 그거 아세요?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굉장히 GNP도 높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전봇대가 없다는 거. 일본은요, 나라만 크지 뭐다? GNP는 높지만 전봇대가 다 있어요. 완전 신도시 말고는 다 있거든요. 그럼 아주 지저분하죠. 내용 자체가. 오사카도 가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근데 한국은 노원만 해도 별로 없잖아요. 노원도 사실 재개발한 거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 같은 거 없다 이 얘기죠. 근데 끝까지 우기는 분이 있어요. 신도시에 살면서 자기는 전봇대 봤다는 거야. 근데 100번 얘기하건데 전봇대 아니고 그거 뭐다? 가로등이야. 꼭 이해하셔야 돼. 고집 부를 때 가서 부려. 그렇죠? 그 얘기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돌아오시면 내용에서 이제 뭐보다 그림책 마저 보시면요. 그래서 공동으로 뭐가 된다? 유통 공급 시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설의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거 뭐가 된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되어지겠죠. 그 얘기들 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인데 어쨌건 놔두고 그 다음 방제 좀 봐볼까요? 방제. everybody 방제. 하나 주의할 게 방제시설과 관련된 부분은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 하천이나 뭐냐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게 다 방제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뭐 유수지는 뭐 그 홍수 방지하려고 한강 중하류쯤에 비 많이 오면 그 물 보관하려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걸 유수지라고 합니다. 홍수 방지용으로 있거든요. 보통 중하류에 많이 만들어요. 비 많이 오잖아. 그러면 범람하잖아. 그러면 물 보관할 공간을 만들거든. 땅을 갖다가. 그걸 유수지라고 하고요. 저수지는 알고 있죠. 농지에 보통 많이 있는 것들 다 방제시설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거 중요합니다. 봐봐. 보건위생이 완전 베스트예요. 보건위생시설. 시작. 보건위생시설. 시작.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럼 봐요. 보건위생시설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보세요. 생의 마감시설. 생의 마감시설. 봐봐.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걸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걸 뭐 생을 마감한다 그래. 무슨 뭐 뻔한 얘기 가지고. 당연한 것 같은데 들어봐. 하수도는 보건위생시설이다. 어때?
겁나 헷갈리지? 하수도 보건위생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우리가 하수도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위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환경기초와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위생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보건위생은 뭐다?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 장도종이라고 하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동물마저 생을 마감하는 건 이건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환경기초는요. 하수도하고 폐차장이 많이 나와요. 하수도, 폐차장. 하수도는 보건위생으로 많이 속이고요. 폐차장은 뭐로 속일까? 교통시설로 많이 속여요. 폐차장, 교통시설, 아우 딱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폐차장은요, 폐차돼서 교통이 안 생겨요. 뭐라고요? 교통은 폐차가 안 돼야 생기지. 이해 가시겠죠? 폐차는 폐차야. 그러니까 환경기초야. 환경에 위해를 주는 게 주요 목적이지, 방지하는 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 문제는 뭐다? 기반시설 종류와 연결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몇 번 나왔나 기억도 안 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나오면 기반시설 용어 정의만 하더라도 10몇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다 외워야 돼요. 그렇죠? 자세한 건 또 본론 들어가면 얘기할 겁니다.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눈 감아봐. 눈 감아봐.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눈 감고 하수도 그냥 떠요. 환경기초시설, 공동구, 유통 공급시설, 도축장, 보건위생, 아는 거 나왔네 또. 뭐라고? 보건위생시설.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이게 이제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봐봐요. 요 나머지 내용 보기 전에 우리 12페이지 그림 좀 먼저 봐볼게요. 12페이지. 나머지 내용 보기 전에 12페이지 먼저 좀 봐볼게요. 12페이지. 넘겼습니까? 요 완전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거. 12페이지 그림이 제가 아까 앞에서 목차 볼 때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목차 봤었죠, 앞에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길게 얘기해 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것. 그럼 봐봐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놨어요. 이게 서울시고요. 서울시가 계획해서 규제코자 하는 걸 내가 이 그림에 넣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 그림을 몇백 번은 봐야 돼요. 앞으로. 이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배우는 게 거의 6주 분량이에요. 이 안의 내용을 배우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공법은 솔직히 도시 관리 계획을 배우는 게 거의 7~80%예요. 그러니까 요 12페이지 그림을 배우는 게 공법의 대부분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 가셨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첫 번째 봤던 거 아까 요거 봐요.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기억나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죠. 그게 뭐였죠? 도시계획 시설. 그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뭐 하는 거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럼 봐요. 도시계획 사업을 길게 얘기해 봐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이걸 뭐라 불러?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그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가 시설 사업인 거야.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가 뭐다? 시설 사업이라고. 다만 여기 봐봐. 강서 마곡지구에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신도시 만드는 뭘 해? 도시개발 사업을 해. 이 도시개발 사업도 새로운 단지 써봐봐. 신도시라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야. 신도시 만드는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에서 만들어진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짓고 주택단지를 졌는데 시간 지나면서 노후불량해져. 이걸 다시 정비해.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해. 정비사업도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야.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은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게 도시계획 사업의 3종 세트야. 한 번 더. 도시계획 사업 길게 얘기해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해.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첫 번째, 도시계획의 시설사업과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과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앞에서 용어 본 건 요것만 본 거고. 됐죠? 그리고 그 봐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선 따로 앞에서 배웠지.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 법으로 따로 배울 거고, 정비사업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 법으로 다른 법에서 따로 배울 거야. 근데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이 법에 직접 규정돼 있고, 그죠? 요 세 사업만 배우는데 3주 걸려요. 3주. 시설사업 1주 배우고요, 신도시 개발사업 1주 배우고요, 정비사업 1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안다는 거는 부동산 공법의 거의 전범위를 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말 뜻 이해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비사업은 몇 가지,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여러분 말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작. 주거환경 개선사업. 왜? 도시 저소득 주민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왜? 소유자들이 금전적 능력이 없거든요. 사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돈 좀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재개발, 부자가 하는 게 재건축. 그렇게 이해해도 사실은 무리 없어. 솔직히 정의는 정비법에서 얘기할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 세 가지 바로 뭐야? 도시계획 사업. 그럼 봐, 이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요 동네 새로이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배치를 어떻게 할지 서울시 일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뭐지? 지구단위 계획. 아직은 단어가 입에 안 붙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동네의 통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제하는 거지. 니네가 임마 공원 부지 이만큼 제공했어? 알았어 임마. 그러면 더 짓게 해줄게 위로. 이런 식으로 인센을 주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뭐다?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야. 그럼 뭐 좀 물어봐. 그러면 서울시의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내용에는 도시계획 사업과 지구단위 계획만 있을까? 아니, 오른쪽에 봐봐.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위에 써봐. 또 계획이 뭐가 있냐면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말해? 토지 이용 규제. 시작. 봐봐. 쉽게 말하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양대산맥은 이 세 가지의 도시계획 사업과 토지의 이용 규제를 위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용도지역제입니다. 그거 아세요? 지나가다 보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부담 갖지 마라. 지나가다 보면 도봉산 초입만 가봐도 여기는 왜 집 한 채 없고 나무만 심어져 있을까? 또 저기 또 뭐 창동 주변에 가면 여기는 공장들만 모여 있네. 왜 아파트 한 채 없고? 상계동 왔더니 다 아파트만 있네. 개떡이나 아무것도 없네. 왜 이러지? 그런 고민을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해봐야 돼. 그래야 다음 얘기를 내가 하지. 근데 궁금했죠? 안 궁금했구나. 누구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여기는 소유자가 스스로 알아서 공장만 진 걸까? 소유자가 알아서 스스로 나무만 심었을까? 그게 아니거든. 그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려고 계획을 만들어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토지는 도시지역이에요. 오, 스바라시네. 기레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분리가 된단 말이야. 써봐봐. 주상공록으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very very expensive, 혼돈이 나가야 될 땅이 뭐냐면 상업지역이에요. 그죠? 이 상업지역 땅이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1제곱미터에 2억 원에 상당합니다. 공시지가가.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최고가 찍은 게 2억 8백이었어요. 1제곱미터에. 한 평도 아니야. 1제곱미터에. 이해갑니까? 시가 6, 7억입니다. 근데 너무 높아서 지금 정부 들어 좀 내렸죠. 1억 8,900 정도로. 그렇죠. 엄청나죠. 웬만한 사람 전세금이야. 1제곱미터가. 그렇죠. 엄청나죠. 왜? 상업적이니까. 하지만 전국에 가장 싼 땅도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남 조도면 옥돌이, 가시돌이 땅이 있어요. 산 중턱인데 1제곱미터에 330원이에요. 10,000원 가져가면 많이 살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그 땅값의 결정이 뭐로 이루어지는 걸까? 용도지역. 그러면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대해서 토지의 용도를 무엇으로 이용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시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뭐다? 용도를 정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정하는 게 양대산맥이 도시계획 사업과 용도지역이에요. 시작. 도시계획 사업과 용도지역 곁다리의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봐요. 그러면 용도지역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오늘 가장 중요한 노래입니다.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용도지역은 딱 4가지예요. 근데 왜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된다고 할까? 하나 물어봅시다. 내 말 잘 들어. Listen carefully 해봐요. 나는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몸의 구조가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말도 안 된다. 그지? 쉽게 말하면 용도지역은 토지의 성이라고 이해하세요. 토지에 4가지 성이 있는 거야. 도시지역이라는 성과 관리지역이라는 성과 농림과 자연환경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은 남성, 여성이에요. 중복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사람도 바꾸잖아요. 아주 정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 용도지역을 사람의 성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중복은 안 돼. 바꿀 수는 있어요. 어렵게.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땅이야. 내 땅이. 근데 내 친구가 서울시장이야. 야, 도시지역으로 좀 바꿔봐봐. 내가 나중에 뒷돈 좀 줄게. 이러면 수천억을 버는 거예요. 장난 아닌 거죠. 정말 엄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재행기간 끝나고 잡혀가는 시장 왕왕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만큼 용도적은 중요한 거예요. 토지의 성 결정하는 것이고 이게 기본이 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토지가 주거지역이다? 기본을 하는 겁니다. 상업지역이다? 조상의 묘를 잘 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를 구했거나 선생에. 그죠? 어쨌건. 또 땅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어쨌건.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관농자는 밝고 경쾌하게, 주상공록은 엄중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내 주상 공록 도시지역 이게 한 세트야. 5세트씩 하루에 뭐라고요? 됐죠?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내 주상공록 도시지역 2세트 한 거야. 집에 가서 3세트 해. 알았죠 여러분? 그게 숙제야.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알았죠? 오해기.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죠. 썸데이. 여러분 토지가 봐봐 도시지역이었어요. 하물며 상업지역이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막 들어와요. 좋겠다 그지? 근데 어느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의 구석탱이를 봤더니 이러한 건물이 고즈넉하게 앉아 있어요. 석양빛이면서. 숭례문 남대문이에요. 그쵸? 한마디로 뭐다?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남대문 숭례문이 있는 이 토지가 여러분의 소유였어요. 이 땅이. 그러면 여러분은 내 땅이 도시지역인데 문화재 보존하자고 스스로 남대문 숭례문을 보호할래요? 아무도 모르게 밤에 부실래요? 솔직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푸시겠지. 미쳤어 내 땅인데? 그렇지?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용도 지역만 가지고는 이렇게 특수한 목적이 있는 물건을 보호하는 건 곤란하구나. 그러면 지역만으로 규제가 안 되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위에 특수 목적의 지구를 덧대서 행위 제한을 덧입혀야 되겠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한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지구를 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이지만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면 이 땅의 문화재를 함부로 철거하면 잡혀갑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각종 문화재가 남아있는 거야 지금. 그럼 무슨 말이야? 지역은 베이스고 그 지역에 덧대는 게 뭐야? 지구구나. 용도지구. 우리 봐요. 태어날 때 빤스 입고 태어난다. 손 들어봐요. 뭐라고? 태어날 때 빤스 입고 태어납니까? 알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기저귀 차주지 이제. 그죠? 옷도 입혀주고 베네저고리 입잖아요. 그게 용도지구야. 나이 먹으면서 필요하다면 스카프도 해. 무슨 목도리도 해. 넥타이도 해. 와이도 입어. 이런 식으로 특수 목적을 가진 지구를 지역, 몸뚱이에 덧대. 이해 가십니까? 그게 지구야. 이해 가셨죠? 지구는 총 9가지가 있다. 나중에 얘기할 텐데 종류만 얘기하면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야. 그러면 취재진이야.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취재진의 보호지구, 고도지구, 보고에 의하면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경복궁에 방화지구, 방제지구, 화재가 발생했대. 뭐라고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이유는 용도지구 때문으로 밝혀졌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외우세요. 일단 뭐라고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용도지구.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용도지구. 이것도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한마디 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취재진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났대요. 왜요? 용도지구 때문에. 내가 몇 번 맞았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봐봐. 근데 지역 지구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해결이 안 나. 그러면 2단계 옵션 용도 구역을 정합니다.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로도 해결이 안 나. 그럼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정하는 걸 2차 옵션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1차 옵션이고 구역이 2차 옵션이야.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우리 법의 용도 구역은 5가지가 있어. 따라해봐.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수시도 입이지 지네만 먹으면 되나? 뭐라고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다? 재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 한마디로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채소구역의 총 5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역지구구역 하나씩 배우는데 2시간, 1시간, 1시간 걸려요. 뒤에 강론 가면.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하나씩 배우는 거야. 그러면 8주 중에 6주가 가.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부동산 공법은 솔직히 말하면 도시관리계획 배우려고 배우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누가 만약에 부동산 공법이 뭡니까? 뭐 배웁니까? 물어본다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건 내 강의하려는 소리고 실제는 서울시의 도시 관리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라고 하시면 돼. 내 말 이해하셨죠? 그게 이 전체 모습인 것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시작. 그렇군. 좀 해봐봐. 이러면 쪽팔려. 시작. 그렇구나. 나 안 미쳤어. 일로 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봐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거의 내용은 양대 산맥은 뭐다? 도시 계획 사업 3가지 하는 거 하고 용도 지역하고 지구와 구역을 배우는 거. 그렇죠? 요게 양대 산맥이에요. 요거 한 주, 개발 사업 한 주, 시설 사업 한 주, 정비 사업 한 주, 지구 단위 계획 한 주. 그렇죠?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면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보면 진도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끝나고 다음 주 되면 이제 요거부터 하나씩 배울 거야. 하나씩 뭘 얘기하는 건지를. 내 말 이해하셨죠? 이게 도시관리 내용입니다. 그럼 앞으로 가봐요. 다시 9페이지 가봐요. 그럼 내용이 좀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9페이지 왼쪽 밑에 뭐라고 나오죠? 보시면 용도 지역 등이라고 나올 겁니다. 9페이지 왼쪽 밑에 말이 용도 지역 등. 그럼 봐봐요. 첫 번째 용도 지역의 의미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시작.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별 표현하세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돼 주상공록 도시지역. 나 혼자 다 했네 이거. 뭐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 중복되면 안 돼. 그리고 지구는 뭐야?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시작.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이걸 용도지구.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얘기했어 아까 내가. 됐죠? 그리고 지역지구만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럼 뭐가 돼?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해.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이해갑니까?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용도 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뭐다?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다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베이스로 본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본다 한다면 용도 지역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용도 지구라는 걸 정하는 거고, 지구로도 안 되면 2차 옵션에 뭐가 들어간다? 용도 구역이 정해지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뭐가 돼요? 토지의 용도가 정해진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토지가 여기 A에 있었는데요. 내 토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에 개발제한구역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세자로 쓰레기라 그래요. 그렇죠? 써먹을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내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은 뭐라 이해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의 뭐다?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이거 내 땅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써먹을 이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세금만 내요. 그렇죠. 엄니가 주신 건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팔리지도 않는.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 등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바로 옆에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바로 옆에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 아까 12페이지 봤던 거.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이거를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그림 봤죠? 12페이지에서. 근데 가끔 나오는 문제 이러고 나와요. 택지개발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다. X. 여긴 택지개발 사업은 안 들어가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지. 다른 사업이에요. 택지개발 사업은. 그래서 혼동하지 마실 것.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 촉진법의 다른 사업이라서 우리 법의 도시계획 사업은 해당되지 않아요. 뭐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도 우리 법 사업은 아니에요. 우리 법은 정비 사업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알겠습니까? 규정된 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 사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봐봐. 근데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재밌는 게 보일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시작. 개발행위 허가. 요거 개념 좀 이해합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냐면요. 봐요. 예를 들어서 봐요. 지금 도시계획 사업을 얘기했죠. 첫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의 정비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었어요. 이거 다 뭐죠? 도시계획 사업이었잖아요. 시작. 도시계획 사업. 그럼 봐봐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잘 들어요. 개념이 중요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물 건축이 있었어요. 토지 형질 변경이 있었어요. 토속 채취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물 건축 등이면 계획으로 당연히 뭐 했을까? 규제를 가했겠지. 그러면 도로 같은 거 잘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도로 같은 거 잘 만들었겠지. 나무 같은 거 많이 심었겠지. 왜? 계획으로 규제했으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건물을 짓는 것 등의 개발 행위는 난개발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허가받게 할 이유는 들어봐, 넘기지 말고. 없는데 도시계획 사업에 봐봐, 의하지 않고 건물이라는 걸 갑이란 자가 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라는 말은 계획으로 규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계획으로 규제받지 않는데 나는 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 토지의 반을 도로 부지로 기부하고 내 토지의 80%를 나무를 심어가지고 동네 녹지에 내가 일조해서 전재산을 탕진해야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대부분에 가면 어떡할까? 나 도시계획 사업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획 규제 없으니까 나 나무 안 심을 거고 도로 안 만들 거야. 내 건물만 이빠이 짓고 나 돈 벌 거야. 이러겠지. 이걸 어려운 말로 난개발된다 그래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시작. 개발이 아니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을 막아주기 위해서 건 바이 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 서울시장한테 가서, 야, 너 임마 도시계획 사업도 아닌데 난개발 우려가 되니까 이렇게 하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건 바이 건으로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허가를 받자.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요. 그럼 물어볼게. 한번 잘 들어봐. 잘 봐요.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를 짓는 개발행위를 해요. 허가 받을까? 안 받아요. 이건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해요. 농지를 대지로. 개발행위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는 난개발이 우려가 되니 건 바이 건으로 허가받으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아십니까? 누가 개발행위 허가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죠? 근데 또 까먹을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봐봐요. 그런데 문제는 봐봐요. 하나 문제가 있는데, 갑은 서울특별시장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무 좀만 심어 이래놓고 을 일한 자가 개발행위 한다고 하니까 너는 내 친구 아니야, 다른 당이지, 너 임마 나무 100그루 심어, 이렇게 말을 해. 이러면 돼, 안 돼? 행정은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허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이걸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장관리계획. 야, 개발행위 할 때 도로 같은 거 만들고 환경오염 방지하고 위해 방지 조경 등 이런 기준 만들었어, 여기 맞춰야만 허가 내준다 라고 기준을 제시해 줘요. 이걸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에버바리, 성장관리계획은 시작. 지구단위 계획에 동생뻘 된다. 지구단위 계획에 동생뻘 된다. 즉 지구단위 계획만큼 빡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니까.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등등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 거죠. 단어 기억하세요. 개발행위 허가와 성장관리계획. 개성이에요. 개성에 가면 편지를 개성이에요. 알았죠? 개발행위 허가, 성장관리계획 세팅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12페이지 그림이 없었어요. 도시관리계획 내용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 나올 때 그거 아세요? 다음 중, 잘 들어,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성장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해 가시겠죠? 또 하나 봐봐요. 그럼 이와 같이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뭘까?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데 있다고 봐요. 뭐라고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구역은 아니지만, 아까 제수시도 입이다 아니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목적성 구역 2가지를 두고 있어요. 이거는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성 구역인 거죠. 아까 제수시도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죠? 에버바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작.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 2가지는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성 구역입니다. 의미만 얘기해 줄게요. 봅시다. 요렇게 갑이란 자가 예를 들어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요. 와우, 100층. 근데 그 앞에 도로는 2차선이에요. 2차선. 편도도 아니고 왕복. 그러면 2차선 도로 있는 곳에 100층 건물 지면 차는 고사하고 사람도 못 걸어 댕겨요. 복잡해서. 그죠? 그러면 기반시설 같은 도로가 부족해질 것이 예상되죠. 그죠? 그런데 도로를 넓히기도 곤란해요. 뭐라고요? 도로를 넓히기 키워드 곤란하다. 그러면 이런 높은 건물 짓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면 곤란하면 강화하자. 조그맣게져. 도로 못 넓히니까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 중구 명동 가잖아요. 제가 옛날에 작년에 종로 수업할 때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24일 날. 그때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끌고 종로 피카디리 단성사에 갔죠. 강의하러. 그러다가 끝나고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 중구 롯데 디파트먼트 스토어 쪽으로 좌회전 때렸는데, 그리고 3시간 서 있어서 거기 내가 깜짝 놀랐어. 엄청나게 차가 많더라고. 버스도 안 가. 그런 동네에다가 100층짜리 들어와봐 난리 나지.
모르긴 몰라도 서울, 중구, 명동, 충무로, 종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일 겁니다. 곤란하니까 강화하는 거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에 기반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물 자체를 조그맣게 지어라.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런데 만약에 봐봐요. 그러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봐봐 곤란한 게 아니라 만약 가능했다면 어떻게 될까? 가능했다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가능했다면 건물을 못 짓게 할 이유가 없지. 그럼 을한테 건물을 짓게 해줘. 가능하니까. 됐지? 근데 문제는 가능한데 도로를 만들 오카네가 나이 데스네. 돈이 없어. 오카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돈을 걷어야지. 설치 가능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야? 돈을 걷어야지. 야, 너 개발행위에서 막 뭐 높게 줘가지고 개발이익 먹었잖아. 그러면 돈 좀 내 임마.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거둔 돈으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자.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에버바리 기반시설 부담. 키워드는 부담이에요. 개발 밀도 관리는 밀도가 키워드예요. 개발 밀도 관리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럼 봐봐 여러분 뭐 좀 물어보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돈을 걷었어. 뭐 하려고?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그래서 물어볼게. 그러면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들어봐. GTX를 설치한다. OX. GTX-C만 3조 5천억이야. 에? 그러면 개발 이익을 얼마나 환수하길래 GTX 같은 철도를 놓겠어? 말이 안 되지. 그럼 봐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반시설을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필수 기반시설, 돈 걷어 설치하는 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딱 7개만 설치합니다. 이거 외워야 돼. 3번 나왔어요. 도공록, 학교, 수업회. 시작. 도공록, 학교, 수업회. 시작. 도공록, 학교, 수업회. 딱 7가지만이에요. 철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개발이익 환수는 얻은 개발이익을 초과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얼마나 개발이익을 먹었다고 돈 걷어 철도를 만드냐고. 그럼 뭐 좀 물어봐요. 대학교는 돈 많이 들어, 겁나 많이 들어. 대학교 겁나 많이 들어. 그래서 학교 중에서도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제외돼. 이 말은 대학을 제외한다는 얘기야. 뭐라고요? 학교 중에서도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돈 많이 들어가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니야. 외워. 도공록, 학교, 수업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업회, 대학 제외. 대학 제외만 2번 나왔어. 들어봐. Listen carefully. 다음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5번 고등교육법의 학교. 하나밖에 안 불렀어. 5번 답이야. 그래서 그렇게 2번 나왔어. 평가사에 2번, 중개사에 2번. 알겠습니까? 나오는 것만 하시면 돼. 또 하나 물어봐. 봐봐. 그만 봐요. 여러분, 요 갑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100층 질 거를 반밖에 못 졌지. 그러면 땅값에 영향이 있을까? 굉장히 있을까? 굉장히 싸지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는데 얘한테 개발 이익을 먹었다고 기반시설 부담금도 내래. 그럼 얘는 순순히 내겠어? 헌법재판소 가겠어. 또 위헌이라고 가서 따지겠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그지? 그래서 2가지는 겹치면 안 돼. 요게 요번 34회 때 문제였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정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절대로 겹치면 안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정한다.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공법이 규제를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무작정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리한 규제는 헌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면 그 법률 자체가 의미를 잃어요. 그래서 항상 법률을 만들 땐 헌법에 어긋나는 죄를 확인하고 만들게 되거든요. 두 가지는 겹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니까. 에버바리 개기면 돼요, 안 돼요? 봐봐, 개기면 안 돼요. 개기면 안 돼요. 쳐 맞아요. 뭐라고요? 개기면 안 돼요. 쳐 맞아요.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런 말들이 시험 볼 때 귓가에 속삭임이 들려요. 나의 목소리가. 그렇죠? 그러면 맞추는 거예요. 개기면 안 된댔지. 개기면 뒤져. 이러면서. 알겠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절대 겹칠 수 없습니다. 그럼 봐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 챕터에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성장관리 계획,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죠. 허가 기준. 그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반대로 물어볼게요.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내가 1번 개발행위 허가, 2번 성장관리계획,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5번 개발제한구역. 5번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이잖아. 용도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 입이다. 알겠습니까? 이 4가지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이 없어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성계기예요. 뭐라고요? 개성계기. 그렇죠? 개성계기면 안 돼요. 시작. 개성계기면 안 된다. 시작. 개성계기. 알겠습니까? 그 정도 라인 잡아주면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몇 페이지 안 난 것 같잖아요. 거의 다 한 거야. 간만 다 봐준 거야 이제. 그리고 오늘 하나씩 뭐다 정리해 주는 거죠. 오늘은 2페이지 했어요. 8페이지, 9페이지. 그렇죠?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또 복습하려고 그러면 또 문장이 없어서 복습이 안 돼요. 모르니까. 그래서 데일리 스터디를 줍니다. 봅시다. 마무리합시다. 데일리 스터디. 이래서 데일리 스터디로보다 오늘 배운 것들에 관련된 조문을 연구하면서 내용 등을 정리해보고 문장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습할 때 어떻게 줘야 돼요? 데일리 스터디 읽어보면서 뭘 봐야 돼? 그림책을 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1, 12월의 데일리 7장이 정말 중요해요. 완전히 뭐다 우리가 기초 이론으로서 중요한 부분들의 조문을 내가 뽑아놓은 거거든요. 기본서 안 봐도 돼. 11, 12는 일단. 알겠습니까? 왜 얘기 봐요. 첫 번째 볼게요. 일단 계획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드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만들까? 말해봐.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드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시군 계획은 도시계획 8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어디?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역 됐습니다.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뭐와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정의 조문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내용 이해해 보시고요. 두 번째 봅시다.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라고 나와 있어요.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래요. 떠오르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 뭐? 그렇지. 지구단위 계획. 9페이지 왼쪽 위에 있죠.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 일부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부른다. 이게 원조문 됐죠? 그 얘기 세 번째 봐요. 빵꾸란
빵꾸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아주 중요한 단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토지 이용 규제 제한을 위해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그렇지. 9페이지 왼쪽 밑에 이게 용도지역 원정의예요. 제가 키워드인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를 중심으로 그림책은 적어놓은 거고 원조문은 이겁니다. 그렇죠?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 규제 제한을 위해 정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에 맞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에 맞게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하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뭐다? 제한 가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용도지역 외워봅시다.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돼. 벌써 5번 했네. 그죠?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지역만으로 제한의 완성이 안 되니까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하자. 그래서 용도 지역에 기능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뭐라 부른다? 용도? 그치. 지구라 부르는 거다. 그러면 용도 지구의 키워드는 뭐다? 용도 지역의 제한이라는 것을 강화 완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는 말이 키워드. 그림책은 내가 그 키워드만 집어넣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완성이 안 되면 시작. 지역 지구만으로도 완성이 안 되면 뭐가 된다? 아하,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제한. 키워드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리성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은 뭐라 부른다? 용도? 그치. 구역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원조문이야. 제가 근데 키워드, 키 센텐스만 9페이지 왼쪽 밑에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용도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나,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나. 이 키워드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지만 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만 지구 구역은 중복 규제가 없어요. 오로지 지역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만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그 정도. 6번입니다. 9페이지 가운데 있는 거 기반시설 종류 교공, 유공, 방보환 교공, 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종류 교공, 유공, 방보환 9페이지죠. 그럼 봐봐요. 하천, 저수지, 유수지 뭐지? 읽어봐. 방제시설. 못 찾아? 뭐라고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제시설. 그 다음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뭘까?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보건위생시설.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에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팔시장 같은 건 뭐다? 환경기초시설. 시작. 환경기초시설.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1, 2월 때도 또 낼 겁니다. 일단은 그 중에 이거라도 외우라는 얘기예요.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11, 12월에 데일리 스터디는요, 가장 잘 나오는 것만 배치해 놓은 거야. 가장 기본인 거고. 알겠습니까? 교공, 유공, 방보환 중에서도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 세 가지는 정말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 다음에 7번 좀 봅시다. 잘 봐봐요. 읽어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했더라? 9페이지 가운데 밑에 이걸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봐봐.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도시계획시설사업. 9페이지 가운데 밑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작. 도시계획 시설사업. 그 다음 도시 빵꾸란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잘 봐, 도시계획의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으로 구분되는 사업. 9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파란 색깔 뭐라 불러? 도시군 계획사업. 한마디로 도시계획사업.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다. 이게 9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그림책 봐야 돼. 덮어놓지 말고 봐야 돼. 그림책 위치를 확인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9페이지 가운데 있겠죠. 그 다음 90, 11번은 9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봐봐요. 첫 번째 9페이지. 빵꾸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아니지만 뭐지? 오른쪽 위 성장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허가 기준을 제시하는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뻘 된다고 이해하자. 됐습니까? 도로를, 나무를 얼마나 심고 만들어야 할지 기준을 제시한다. 성장관리계획. 개성, 개발행위 허가, 성장관리계획. 그렇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할 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두 가지. 계기. 계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계기. 첫 번째가 개, 두 번째가 기.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9번, 10번, 11번은 다 뭐예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죠. 9번, 10번, 11번 다 뭐라고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에요. 9페이지 오른쪽 위에 얘기했었죠. 첫 번째 읽어볼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뭐에?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 적용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얘기고요. 게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봐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개기면 안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겹칠 수 없어.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요게 34회 때 문제였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정한다고 나왔어. 답이었지. 지나간 34회 문제에서.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뭐를?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고등교육부 학교 제외입니다. 설치가 필요한 지역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하게 하기 위해 지정고시 하는 구역. 이걸 뭐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봐요. 공부의 방법을 일러드려요. 제가 그림책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7주 동안 1일 학습의 데일리 스터디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데일리 스터디 지문은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법조문 보시면서 그림책을 다시 확인하면서 문장을 익혀야 돼요. 그래야 그림책에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많이 안 하고 요 정도만. 그렇죠? 1시 반까지만 할 겁니다. 7주 동안은. 근데 1월 달 되면 2시 넘어요, 조금.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첫날부터 너무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관심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